자, 매일같이 수학 한 문제 풀자. 매일수 오늘의 문제는 2025학년도 수능 14번입니다. 난이도는 3점으로 체크를 했고요. 난이도가 생각보다 그래도 높았었던 문제입니다. 오답률이 무려 65%나 됐었던 객관식 문제에서 오답률이 65%면은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면 물론 찍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문제를 천천히 한번 뜯어볼 건데 일단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원에서 우리가 삼각함수 그래프를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라는 거 배우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알아야지만 요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개념 설명 쭉 한번 설명해주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사인 법칙이 뭐냐? 우리 한번 사인 법칙을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사인 법칙이라는 건요. 일단 공식부터 쌤이 설명을 해주면 세 변의 길이를 먼저 잡아주셔야 되는데 삼각형 요렇게 각 A, B, C 요렇게 존재하는 삼각형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러면 여기 각을 A라고 했을 때 요 각 A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소문자를 써갖고 스몰 a 요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각도가 b라고 했을 때 요 녀석이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b라고 한번 해보자. 마찬가지예요. 요 각도 c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그럼 뭐라고 해야겠어? 스몰 c, 소문자 c 이렇게 써보자라는 얘기야. 그럼 그랬을 때 항상 성립하는 공식이 뭐가 있냐? sin a분의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 a는 동일하다. sin b분의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 b 마찬가지로 sin c에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 c 이게 전부 다 동일하다. 요게 무슨 법칙이에요? 사인 법칙입니다.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요 세 값이 전부 다 뭐로 동일을 해야 되냐? 반지름의 2배 지름과 동일하다. 근데 어느 원에 대해서? 이 외접원 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와 동일하다. 요게 사인 법칙의 핵심 포인트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반지름이라는 거는 외접원의 반지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외접원의 반지름. 요 R이 뜻하는 걸 쌤이 여기다 적어 놓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사인 법칙이라는 걸 그럼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앞으로 사인 법칙을 얘기하자고 하면 변의 길이와 무슨 길이? 변의 길이. 변의 길이와 각의 무슨 값? 사인 값이죠. 각의 사인 값하고의 관계식. 요걸 우리가 한마디로 사인 법칙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 sin c분의 c 요게 전부 다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와 동일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왜 성립하는지 증명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여기 각도를 여기 b라고 잡아 있는 요 각도 보이시죠? 요 각도를 쌤이 한번 움직여 볼게요. 근데 우리 중학교 때 원주각이라는 거 배웠잖아. 그럼 요 베타라는 각의 원주는 A라는 점하고 C라는 점을 이어주는 요게 바로 베타의 원주 아닌가? 그지? 요 베타의 원주. 근데 요 각과 동일한 각을 그러면 원주각이라고 하죠? 그러면 요 녀석이랑 같은 각을 쌤이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어떻게 만든 거냐면 요 점이 바로 베타 다시인데요. 이 베타 다시랑 C랑 이어주면 각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 각은? 요 각은 똑같이 뭐가 돼야 되는 거지? 원주각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도 베타가 돼야 되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야. 그지? 같은 원주를 가지니까. 근데 요 삼각형은요. 쌤이 일부러 90도가 되게 만든 거예요. 여기가 90도. 직각이 되도록 쌤이 지금 만들어 준 거야. 여기를. 그리고 그럼 직각삼각형이니까 원의 중심을 지나가겠지. 그지? 그럼 B-하고 C의 중점에 뭐가 위치한다? 원의 중심이 위치한다. 요게 지금 원의 중심이에요. 그럼 얘들아 원의 중심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전부 다 반지름으로 동일한 게 정이기 때문에 요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여기는 반지름 R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좀 더 쉽게 말하면은 B-랑 C를 이어주면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름이 되는 거예요. 2R 되는 겁니다. 반지름의 2배. 그러면 여기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우리가 삼각비를 한번 써보자 이거야. 삼각비.
삼각비라는 거는 직각삼각형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사인 베타를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표현하지? 사인 베타라는 거는 빗변분의 대변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사인 베타라는 값은 요 사인 베타라는 거는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빗변이죠? 빗변, 가장 긴 변.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요 B는 대변이 되는 거야. 그지? 대변, 마주보는 변.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인 베타라는 게 어떻게 정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2R분의 빗변분의 대변, B.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쌤, 이거를 양변에 2R 곱하면 2R 사인 베타는 B가 되겠죠. 그러므로 2R이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 사인 베타분의 B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신기하죠?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모든 세 각에 대해서 동일하게 성립한다. 그래서 우리가 셋 다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셋 다 전부 다 얼마로 동일하다? 반지름의 2배, 지름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증명 가능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증명까지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증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코사인 법칙은 사인 법칙만큼 굉장히 많이 쓰이는 공식이기 때문에 자, 일단 먼저 써놓고 같이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를 A, B, 꼭지점을 한번 찍어 주시면 A, B, C 찍어 주시고 요 각은 A다 라고 한번 해보고 요 각은 B, 요 각은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 각도 A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스몰 a라고 한번 써보고 마찬가지로 각도 B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스몰 b라고 써주시고 각도 C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스몰 c라고 한번 적어봅시다. 자, 그랬을 때 항상 성립하는 공식이 뭐냐? a제곱은 a라는 작은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에서 마이너스 2 BC, 그러니까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곱의 2배죠. 여기다가 코사인 A를 곱한 것과 동일하다. 요게 항상 성립합니다. 둔각이든 예각이든 직각이든. 그 다음 마찬가지로 B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제곱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뭐가 와야겠어요? 나머지 두 변. 그러니까 주인공을 B로 잡았기 때문에 나머지 두 변은 A랑 C인 거지. 그래서 2AC 코사인 주인공의 각도 베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C제곱은 마찬가지로 주인공이 C니까 나머지 조연들의 제곱이죠.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나머지 두 녀석의 곱 2AB 주인공의 코사인 값 이렇게 쓰시면은 공식은 쌤이 다 써놨는데 그럼 요 공식이 어떻게 나왔냐 요거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증명을 하시려면요 일단 요 A라는 점에서 뭘 내려줘야 되냐 수선을 한번 쭉 내려볼게요. BC에다가 수선을 쭉 내려보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 그럼 쌤이 여기 변의 길이를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우리가 요 변의 길이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을까? 요 변의 길이는 우리가 여기가 90도라는 거 알고 여기가 베타기 때문에 여기는 뭐라고 나타낼 수가 있냐면 이 C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이 각도 C로 표현을 좀 해줄 건데 여기 변의 길이는 C로 표현을 하려면 삼각비를 좀 이용을 해야 되지. 자, 무슨 말이냐? 여기 변의 길이 X라고 두고 여기 높이를 Y라고 두시면 우리는 사인 C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 빗변분의 대변으로 정리를 하잖아. 정의를. 그지? 빗변분의 대변. 요게 삼각비죠. 그럼 요 사인 C의 값은 빗변이 B고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는 Y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고 그럼 마찬가지로 X를 표현하고 싶으면 C로 X를 표현하고 싶으면 코사인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면 코사인 C는 빗변분의 뭐니까? 빗변분의 이변이니까. 이웃한변. 그럼 얘는 빗변의 길이는 B고 이웃한변의 길이는 X죠? 그래서 우리가 변의 길이를 다 표현이 된 거야. 요 변의 길이 X는 어떻게 표현 가능한 거지? 양변에 B 곱해주면 B 코사인 C로 표현 가능하죠. 그럼 마찬가지는 위에 것도 마찬가지야. Y는 B 사인 C로 표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변의 길이는 우리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 B 사인 C라고 쓰면 되고 여기 변의 길이는 X라는 변의 길이를 쌤이 B 코사인 C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전체 길이는 A인데
그 중에서 b 코사인 c를 뺀 값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a-b 코사인 c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얘는 왼쪽 삼각형을 이렇게 보시면 왼쪽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지, 그지?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시면 c제곱,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은데 b 사인 c의 제곱과 나머지 한 변 a-b 코사인 c의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c 안 썼네. 그럼 b 코사인 c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곱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c 제곱은 어떻게 되지? 요거 제곱하면 b 제곱 사인 제곱 c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더하기 b 제곱 코사인 제곱 c가 되죠? 이렇게 정의가 될 겁니다. 그러면 c 제곱은 어떻게 그러면 쓸 수 있는 거야? a 제곱은 일단 쓰면 되고, 그 다음에 b제곱은 묶여. b제곱은 묶이는데 뭐로 묶이냐면 사인 제곱 c 더하기 코사인 제곱 c로 묶여.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코사인 c인 거지. 근데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우리가 1강에서 배웠었던 성질 중에 하나가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랑 동일하다?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의 합은 무조건 1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 각이 지금 c로 동일하기 때문에 사인 제곱 c와 코사인 제곱 c를 더하면 얼마다? 1이다. 그래서 c제곱은 결국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왜냐면 여기 어차피 1이잖아, 얘들아. 여기 어차피 1이니까 안 써도 되는 거지? 이렇게 지워지니까. 그럼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공식이. 그럼 처음에 쓴 코사인 법칙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요거 증명 잘 기억해 두시고 손으로 몇 번 써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었던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잘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볼 건데요. 일단 문제를 보시면 삼각형 ABC가 나와 있고 그 선분 위에 AD 대 DB가, AD는 어디야? 여기가 AD지, 그지? 요 변의 길이 대 DB, 여기가 몇 대 몇이다? 3대 2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AD의 변의 길이를 뭐라고? 3K라고 표현을 해보고 DB의 변의 길이는 2K라고 써보자. 이렇게 쓸 수 있지. 변의 길이의 비율이 나온 거니까. 그러면 K는 미지수예요. 우리가 K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잡고 점 A라는 점을 원의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원을 지나는 D를 지나는 원을 쭉 그어놨을 때, 그럼 얘는 요게 반지름이 되는 거네. 그지? 선분 AD가 반지름이야. 그럼 선분 A는 뭐겠어? 얘도 반지름이지. 얘도 반지름이야. 그래서 여기 A2도 변의 길이가 3K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in A 대 sin C가 8대 5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 관계식을 한번 뜯어봅시다. sin A 대 sin C는 몇 대 몇이다? 8대 5다. 근데 이거 비례식을 우리가 등식으로 바꾸려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랑 동일하잖아. 그지? 그러면 8 sin C가 얼마랑 같아? 8 sin C는 5 sin A랑 동일하죠. 그럼 양변을 얘들아 sin A 곱하기 sin C로 한번 나눠볼까? sin A 곱하기 sin C로 양변을 나눠볼까?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sin A분의 8은 뭐가 되죠? sin C분의 5. 요렇게 정의가 되네? 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우리 앞에서 배웠던 무슨 공식이야? 이거 사인 법칙이지, 그지? 이게 항상 뭐로 동일하다? 2배의 반지름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배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sin A라는 여기 각도를 A라고 찍어놨을 때 요 녀석에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얼마? 8이 되는 건 아니고 8의 비율이 되는 거니까 8 머시기가 되겠다라고 쓰면 되겠다, 그지? 마찬가지로 sin C도 여기가 각도가 C니까 요 녀석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 여기 AB죠. 선분 AB. 얘는 우리가 5M이라고 쓰면 되겠네? 근데 놀랍게도 AD랑 DB랑 더하면은 몇 K야? 얘네 둘이 더하면은 이 원래 선분의 길이가 5K거든요. 어라? 그럼 얘네 둘이는 같은 길이니까 아하, K랑 M이랑 동일한 거구나. 그러면 너네는 8M 대신에 뭐라고 쓰면 돼? 밑변의 길이를 8K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점점 긴 변의 길이를 K로 표현해 나가는 그런 문제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은 삼각형 AD와 삼각형 ABC의 넓이.
자, 우리 삼각형의 넓이는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어요? 2분의 1 곱하기. 일단 쌤이 삼각형 AD2부터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그럼 삼각형 AD의 넓이는 두 변의 길이가 3K랑 3K지, 그지? 두 변의 길이가 3K, 3K니까 2분의 1 곱하기 3K 곱하기 3K. 그리고 요 녀석의 끼인각이 A니까 sin A를 곱하면 삼각형의 넓이 되는 거 맞지, 그지? 그럼 전개하면은 2분의 9 K제곱 sin A다 라고 쓸 수가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삼각형 ABC의 넓이도 표현을 해보자. 그럼 ABC는 전체 삼각형의 넓이인데 왼쪽 변의 길이는 5K야, 그지? 여기 선분 AB의 길이는 5K예요, 여기는. 근데 선분 AC의 길이는 몰라, 그지? 여기는 몰라. 모르니까 뭐시기, 뭐 예를 들어서 n이라고 써볼까? 여기 변의 길이는.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곱 5K 곱하기 n이죠. 얘네 둘이 곱하고 마찬가지 끼인각 sin A. 어라, 그러면은 둘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게 2분의 1 sin A를 지금 똑같이 갖고 있는 거거든. 그럼 얘는 곱하기 9K 제곱인 거고, 그러면 넓이 B가 9대 35라고 하니까 얘에 대 ABC의 삼각형의 넓이도 2분의 1 sin A로 묶을 수 있죠. 그러면은 남는 게 5 곱하기 N 곱하기 K. 얘가 몇 대 몇이다? 9대 35다 라는 지금 비례식이 성립을 한대. 9대 35다. 근데 얘들아, 어차피 얘네 둘 다 2분의 1 sin A는 똑같이 곱해져 있는 거니까 우리가 약분시킬 수 있죠. 양변을 요거 비율로 어차피 똑같이 곱해져 있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두 개는 약분을 해주자. 그러면은 9K 제곱대 5NK가 9대 35다 라는 식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9K 제곱인데 그럼 얘는 몇 K 제곱이 되면 돼? 35K 제곱이 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정확하게 뭐가 되는 거야? 9대 35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들아. 그지? 그러니까 n은 얼마가 돼야겠어? n은 몇 K? 7K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 변의 길이도 나온 거네요. n은 몇 K? 7K다 라는 얘기지. 그러면 종합해 봤을 때 지금 ABC라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전부 나온 거야. 왼쪽은 5K, 오른쪽은 7K, 맨 아래는 8K. 세 변의 길이가 다 정의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 변의 길이 알 때 각도 알 수 있는 게 코사인 법칙이거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가장 긴 변이 8K니까 8K의 제곱, 요 녀석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제곱이라고 했지, 쌤이 아까. 그럼 나머지 두 변의 길이는 5K랑 7K니까 얘네 둘이 제곱하면 25K 제곱 더하기 49K 제곱에서 마이너스 얼마 빼줘야 돼? 얘네 둘이 곱한 거 2배지. 얘네 둘이 곱한 거 2배니까 70K 제곱. 거기다가 끼인 각 A가 끼어 있으니까 코사인 A를 곱한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요 계산해 보시면 70K제곱 코사인 A가 얼마로 정의가 되냐? 얘가 요게 계산했을 때 74니까 64가 빼져서 10K제곱으로 정의가 되네? 아하! 코사인 A 얼마구나? 7분의 1이구나. 각도가 나온 거죠. 그럼 얘들아, 우리가 이거 쌤이랑 1번 문제에서 했었는데 그 1번 영상 보시면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랑 더하면 항상 얼마다라고 했어. 우리 사인 코사인 배울 때 무조건 1이죠. 그러면 사인 A를 여기다 넣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다가 7분의 1을 제곱하면 49분의 1이지, 그지? 그럼 얼마를 더해줘야지 1이 되는 거야? 49분의 루트 48. 요렇게 더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우리가 사인 A는 7분의 4루트 3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죠. 사인 A를 정의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인 A가 정의가 됐으니 우리가 K도 한번 구해볼 건데요. K는 어떻게 구할 거냐? 사인 A분의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얼마죠? 요 사인 A의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 여기가 8K잖아, 그지? 그러면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사인 A분의 8K는 2배 반지름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다 라고 배웠는데 문제가 지금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7이래. 아하, 여기 반지름이 7이구나. 그럼 얘 얼마? 14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럼 8K는 얼마로 표현되냐면 14 sin A로 표현되는 거죠. 근데 sin A가 7분의 4루트 3이니까 대입하면 8K는 얼마다? 14 곱하기 7분의 4루트 3 계산해보면 8루트 3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k는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 쌤이 세 변의 길이를 구한 거예요. k가 루트 3이기 때문에 여기 변의 길이가 아까 5k였죠. 그럼 얘는 5 루트 3이겠네. 실제 길이가. 마찬가지로 AC의 길이는 7k였으니까 7 루트 3. 마지막으로 여기 BC의 길이는 얼마? 8 루트 3이 돼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해야 되니? 그리고 sin A가 얼마였어? 우리가 sin A 구한 게 여기 있죠. sin A는 7분의 4 루트 3이었는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삼각형 PBC의 넓이를 구하래. 근데 BC라는 건 얘들아 요 선분이요. BC라는 거는. 그럼 요 선분은 바뀌지 않지.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뭐가 바뀌냐면 원 위의 점 P라고 했기 때문에 P라는 점이 여기 찍힐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찍힐 수도 있는 거고 계속 바뀌는 점이 바로 P인 거예요. 근데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된다고 하니까 삼각형의 넓이라는 건 곧 높이가 최대가 될 때 밑변이 지금 BC로 일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P를 이어주게 되면 높이가 올라가는 거야. 그지? 그럼 언제 제일 최대가 되겠니? 넓이가? 당연히 이 BC라는 선분에서 수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수선을 A를 통과하도록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수선 하나 그려놨을 때 여기 있는 점에서 가장 높은 P라는 점이 표현되는 거지. 왜? 이렇게 그었을 때 BC랑 어떻게 되거든? 평행한 선분을 그어주면 얘랑 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한 점이 되는 거지. BC랑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유일한 점이 바로 P 한 점밖에 없는 거야. 왜? 평행하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밑변의 길이는 이미 알고 있어요. 8 루트 3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높이, 이 P의 높이를 구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의 반지름은 아까 3루트 3이라고 배웠었잖아. 3K. 근데 K가 지금 루트 3이니까 원의 반지름은 3루트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우리 여기만 구하면 되지. 이 높이만 구하면 되는 건데 ABC 삼각형의 높이는 어떻게 구하냐? 요렇게 한번 그어 볼게요. 그럼 여기 각도는 뭐죠? 여기 각도 C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를 높이 H라고 가정했을 때 sin C가 빗변분의 대변이잖아. 그러니까 빗변은 7 루트 3이고 대변의 길이는 H로 표현될 수 있는 거 맞지? 그지? 그럼 H라는 거는 결국에 얼마? 7 루트 3에다가 sin C를 곱하면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sin C는 sin A와 관계식이 있는 애였단 말이지. 여기서. 그지? 여기다 넣어보자. 그러면 8 sin C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 5 곱하기 sin A니까 5에다가 sin A 곱해주면 돼. sin A 7분의 4 루트 3인 거 맞지? 그지? 요렇게 곱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8 sin C는 얼마로 정의가 되냐? 8이 분모로 넘어가니까 56분의 20 루트 3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sin 소리. 그럼 sin C는 얼마가 되는 거야? 약분했을 때 4로 약분하면 14분의 5 루트 3으로 정의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 넣어보자. 그럼 7 루트 3에다가 방금 구해놓은 14분의 5 루트 3을 대입하면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돼요? 2분의 15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높이의 값이 2분의 15니까 자,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죠? 자, 밑변은 8 루트 3이고 높이는 2분의 15에다가 3 루트 3을 더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2분의 1까지 곱해줘야지 넓이지? 자, 그럼 요거 계산해보자.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은 요렇게 분배하시면은 60 루트 3 더하기 24에다가 3이 곱해지네. 요렇게 곱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24 곱하기 3. 그럼 얘는 70이죠. 근데 거기다가 지금 2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 최종적인 답은 얼마다? 36 더하기 36 더하기 30 루트 3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답까지 추론하는 것까지 조금 오래 걸렸는데 이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적으로 쭉쭉 풀어낼 수 있는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따라가 보세요. 고생 많았습니다.